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나이에 내 곁에 뭐가 남았는가? 돈인가요? 자식들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친구들인가요? 웃기지 마세요. 다 헛된 거였어요. 젊었을 땐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중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죠.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 둘 내 곁에서 멀어지고 의미를 잃어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갈등으로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는 점점 멀어지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도 커지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후회를 남기곤 합니다. 한편으론 이런 외로움과 상실감이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혼자라는 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일 수도 있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나만의 행복을 가장 먼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혼자여도 괜찮은 삶,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6가지만 알면 노후에 혼자여도 괜찮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단순한 팁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나답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가이드가 되어 줄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보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혼자라는 자유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고 후회하지 않을 노년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묵지 말고 하고 싶은 건 지금 하세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포기한 일이 있나요?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금 찌르르하다면 아마도 그 일이 여러분의 진짜 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만 늘 가족과 생계를 우선시하다 보니 그런 기회는 없었죠.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독립하고 여유가 생기자 이번엔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노래를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작은 노래 교실에 등록했고 몇 달 후 발표회 무대에 서셨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기쁨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한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그러다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내 마음속 열정을 잃어가는 거죠. 노년이 되면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우습지 않을까?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을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포기했던 일들,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노년은 내 삶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와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꿈을 펼칠 마지막 페이지를 채우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리스트 작성하세요. 지금 이 순간 펜과 종이를 꺼내세요.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 가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었던 취미 등 소소한 것부터 큰 꿈까지 모두 적어보세요. 둘째, 작은 도전으로 시작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동네 산책로에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걸어본다거나 집 근처 카페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겁니다. 셋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주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머릿속에 무언가 번뜩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꿈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 남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을 묶어두지 마세요. 두 번째, 불필요한 관계 정리하고 나를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들인가요?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계시지 않나요? 모임에 나와줘야 한다. 이거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거절하지 못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 건 아닌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만만하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더 착해지고 더 많이 양보하게 되고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로 내 삶에 기쁨과 위안을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70대 박규철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이런저런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취직 준비 중인데라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간 있으면 일 좀 같이 하자는 말도 자주 듣죠. 근데 내가 정작 필요할 땐 아무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결국 내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됐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우리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우리는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정작 내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더 행복하다고요. 인맥이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곧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관계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불필요한 관계가 많을수록 우리의 귀한 시간은 사라지고 남는 건 후회뿐이죠. 그렇다면 불필요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짜 필요한 사람을 구별하세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을 얻는 사람들만 남겨두세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피곤하고 기운 빠지는 관계라면 이제는 끊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작은 부탁에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누군가 요청을 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지 않게 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혼자 보내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산책, 취미생활,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내 마음의 공간을 정리하세요.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과감히 끊으세요. 어렵다면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전화나 메시지의 빈도를 줄이고 만나야 한다면 짧게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내가 가진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빼앗기고 있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관계,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에서 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기고 나를 위해 사세요. 세 번째, 돈은 나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소중한 돈을 소홀히 다루는 것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모아둔 돈, 어쩌면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남은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내 손에서 자꾸만 빠져나간다면 어떨까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그래,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해줄게.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내 삶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이 뭐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줬어요. 내 새끼인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러다 친구가 또 돈이 급하다고 하길래 도와줬죠. 그런데 돌려받을 생각은 이제 포기했어요. 돈을 쓰는 건 쉬운데 막상 그 돈이 다시 내 손에 돌아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즘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로 어르신, 이번에 꼭 투자하세요.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라는 사기까지 쏟아지죠. 노년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판단도 가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단순한 부탁이나 감언이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은퇴 후 모아둔 돈을 자식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아빠,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믿어줘. 그 말을 믿고 남은 돈을 모두 내어줬죠. 처음엔 자식이 사업이 잘 된다고 했지만 결국 몇 년 후 사업은 망했고 그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돈이 없어지니 자식도 나를 덜 찾아오더라고. 그렇게 큰 돈이 나한테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병원비 걱정하며 살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여러분, 돈은 단순히 종이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은 내 삶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의 나를 지켜줄 안전망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약속한 돈을 아무에게나 쉽게 나눠줄 이유가 있나요? 자식이든 친구든 혹은 모르는 누군가든 그 약속을 깨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연습하세요.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단호히 말해보세요.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모든 지출을 계획하세요. 매달 고정 지출과 예비비를 철저히 나누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두세요. 셋째, 내가 진짜 행복한 데만 돈을 쓰세요. 돈은 결국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겁니다. 건강, 취미, 내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쓰되 남을 위해 억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나를 위한 겁니다. 이제는 내 돈을 더 이상 남의 필요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세요. 오늘부터는 작은 지출 하나에도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돈은 내가 나를 위해 쓰기 위해 모은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지키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순간 진짜 행복한 노년이 시작될 겁니다. 네 번째, 내 몸은 나만의 보물입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걱정, 대부분은 자식들, 손주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거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 몸에 대한 걱정은 얼마나 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은 나만이 돌볼 수 있는 보물 같은 존재예요. 아프면 대신 고통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결국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할머니는 손주들을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주들 도시락 싸고 놀이공원 데려다주고 숙제까지 봐주며 정말 바빴죠. 하지만 어느 날 허리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서 생긴 겁니다. 꾸준히 운동하셔야 해요. 손주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이 할머니가 그제야 깨달으셨어요. 내 몸이 먼저 건강해야 손주들을 돌볼 수 있구나.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손주가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매일 운동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사랑하는 손주랑 오래오래 놀고 싶어서.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내 주변의 모든 것도 내 건강이 우선일 때만 소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건강 시간 만드세요. 하루 30분은 꼭 나를 위해 운동하거나 스트레칭 하세요. 산책이나 요가처럼 내 몸이 편안해지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좋은 음식 선물하세요. 오늘부터는 음식을 드실 때 이건 내 몸을 위한 선물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식을 피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며 내 몸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셋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는 이제 그만.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술 권유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내일도 기운 넘치게 걷고 싶어서 조금만 마실게.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멋지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에게 선물을 줄 땐 얼마나 신경 쓰나요?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선물을 얼마나 주셨나요? 건강은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부터는 남 신경 끄고 내 몸을 위한 선물을 매일 챙겨보세요. 운동, 좋은 음식,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내 몸에게 사랑을 주세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보세요. 내일은 더 건강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대의 나, 80대의 나, 그리고 90대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고맙다. 내 덕분에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 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도움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60대 초반의 선아 씨는 얼마 전 뜻밖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옛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 승현 씨가 찾아왔죠. 선아 선배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많아서요. 선아 씨는 후배의 사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 학비, 월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 달 월세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승현 씨는 새로운 이유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많이 버텼어요. 이번에도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지만 선아 씨는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끊는 것이 어려웠죠. 만약 내가 이걸 끊으면 승현 씨는 더 힘들어지겠지? 결국 선아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승현 씨를 돕게 되었고 어느새 이 관계는 선아 씨에게 큰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도움은 정말 작은 도움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는 더 큰 도움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상호적이기보다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탁에 명확한 선 긋기 하세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둘째,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 대신 공공기관이나 지원단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알려주세요. 셋째,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깊이 공감하다 보면 상대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내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내 삶을 위협하게 되면 더 이상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돈,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 삶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6번째,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노후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자식, 가족, 체면, 사회적인 책임감.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자신을 희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끝은 어디인가요?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당신이 놓쳐버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 씨는 7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아껴 쓰지 않고 자식들의 결혼식, 학자금, 자녀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럴수록 민주 씨는 자신을 챙길 여유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식들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병문안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민주 씨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병이 나면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구나.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고 희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바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희생이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결국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더 이상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세요.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이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삶,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며 진정한 나를 만나는 삶,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채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결심해 보세요. 더 이상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면 분명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만 해주세요. 앞으로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아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